네, 한국 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는 이제 전문가의 어떤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회니까 아무래도 그 관계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로 무대나 연극, 드라마, 뭐 영화 이런 어떤 그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뷰티 스타일리스트 직업기능협회는 이제 고객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직업군의 어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들을 봤을 때 TPO에 맞는 그런 메이크업이라든가 스타일링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복합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대회라는 거는 서로와 서로를 보면서 배워지는 것도 많아야 되고, 또 하나의 또 어떤 축제의 분위기도 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오프라인 대회를 3년 만에 하니까 너무 감개무량했고요. 뭐 저보다도 그 현재 배우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은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교광사, 또 부모님, 심지어 모든 분들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오프라인 대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 특히 저희가 축제 분위기로 대회를 진행했었고요. 반응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그 본인이 실습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런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아트적인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메이크업이 국가 자격이 되면서 딱 14가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그런 어떤 매뉴얼화 돼 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오기 전에는 학생들이 나는 이 4가지, 14가지만 공부하면 돼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공부를 일단은 안 하게 되죠. 너무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 자격이 된 이후에 그런 아트 분야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해외를 한번 가보니까 그 오스트리아였었는데 바디 페인팅, 월드 바디 페인팅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대회였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뷰티를 통해서 이런 갈라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좀 보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상당히 그 작품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또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인 양식 회장님께서 이런 어떤 그 일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을 때 제가 바로 뷰티 갈라쇼를 말씀을 드렸고, 그 갈라쇼를 통해서 저희의 어떤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진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팀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의상도 만들어야 되고, 메이크업의 어떤 주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갈라쇼라는 거는 그 어떤 시대에 맞는 주제를 정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갈라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은 아무래도 협회가 다 하고 있고요. 아티스트 분들께서는 한 3개월 전부터 작품 구상부터 시작해서 무대에 올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한 모든 영상들이 저희 유튜브에 다 2012년부터 지금 22년까지 올라가 있고요. 2023년도는 지금 11월 2일, 3일, 4일 동안 광명의 테이크호텔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 거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메이크업에 집합된 기술을 아트로서 보여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아티스트는 자기가 한 작품을 그렇게 모든 곳에 그렇게 알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말 그대로 굉장히 어떤 뭐랄까 그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들이, 그러니까 미술을 그리는 미술 작가가 내가 미술을 그려서 전시를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모델에게 작품을 해서 그거를 이제 쇼로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그 아티스트는 뭐 말은 안 통해도 아트는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특히 우리나라 K-뷰티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이제 협회를 통해서 많이 연락이 오고, 그 연락이 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주로 세미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회, 뭐 공모전 이제 이런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저희 그 협회 역시 이번에도 제가 9일날
제가 이제 저기 미국에 한 40명 같이 인솔해서 가거든요. 미국 시네마 학교에. 그래서 해외 유명한 학교에 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연수도 같이 받고 그러면서 서로 또 어떤 좋은 대학에 안내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저희 나라에 들어왔을 때 안내를 하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대회도 같이 하고 있고 공모전도 같이 하고 있고 세미나도 좀 같이 하고 있고 또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를 우리나라 데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해외에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뭐 너무나 많은 교류를 하고 있죠. 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오래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업계에 있는 거는 제가 1973년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게 아마 그런 인맥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모델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출, 그 다음에 디자이너, 이런 문화계의 모든 분들을 같이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제 성격상 또 한 번을 또 알면은 좀 제가 정성을 좀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뷰티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지원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뭐 미인 대회를 하던 뭐 여러 이제 어떤 뭐 모델 관련 모든 것은 다 메이크업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랑 많이 접목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또 이 협회를 운영한 지가 19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가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을 거고 또 제가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연장자이기도 하고 또 모델, 패션 또 이런 문화 관계자 이런 또 뷰티 관련을 해서 제가 또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심사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총재나 이런 자리를 많이 맡겨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월드 미스 유니버스 얘기를 하나 하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월드 미스 유니버스는 지금 태국에서 가져갔어요. 태국에서 가져갔는데 현재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다가 MGM에서 하다가 그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MGM이 있는데 그 MGM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태국에 트랜스젠더가 이거를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도 이제 미인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의 어떤 시대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 성을 가진 분들이 미인 대회를 많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어떤 그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의 어떤 척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삶의 질을. 그래서 저는 뭐 꼭 에피소드보다는 너무 많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저도 어떨 땐 조금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게 요즘에 하나의 또 바뀌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인이 트랜스젠더도 미인이 될 수 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월드미스 유니버스를 통해서 약간 증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희 나라에 이제 워낙 대학이 많아요. 뭐 직업학교도 있고 미용고등학교도 있고 뭐 심지어 석박사들도 이제 있는데 저도 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 제가 이제 지금 주임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어요. 겸임 교수로. 직책은 주임 교수지만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이제 이런 대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또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뭐 헤어나 네일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을 같이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어디 가서 배우실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학생들하고 섞여서 뭐 아카데미 가서 배우실 수도 없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한간 방학을 이용해서 뭐 교수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트렌드에 대한 그런 어떤 뷰티를 알려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학원에서는 배우고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자꾸 뭘 더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10회 50시간짜리도 하고 그다음에 30시간짜리도 하고 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막 돌아가면서 내용을 돌아가면서 뭐 어떤 경우는 업스타일도 했다가 어떤 경우는 또 스타일링하고 업스타일을 같이 했다가 또 어떤 경우는 마스크도 했다가 특수분장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년 12달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계속 내용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저희 협회에 그러면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잘하는 협회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제가 그래서 교육장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된 거죠.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보다 좀 퇴보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게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뭔가가 이제 자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국가 자격이라는 틀 속에서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가 자격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 자격 생기기 이전에는 뭐 기초도 배우고 또 중급도 배우고 고급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국가 자격 따면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거는 하나의 어떤 가장 그 기초적인 요식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들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기술을 좀 더 K-뷰티의 어떤 그 유명세만큼의 그 기술이 더 같이 함양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좀 힘든 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좀 오랜 기간 좀 연마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이잖아요. 이제 이런 뷰티 기술이라는 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하다가 이제 힘들면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좀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찾기는 되게 많이 힘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다 배운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배우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과 이게 시간 투자가 되게 많이 된 건데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예전과 다르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율적으로 미니 좀 이렇게 좀 뭔가 아트적인 거를 개발하고 미니 좀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뭘 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묶어놔 버리니까 더 이상의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좀 아쉽게 퇴보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K-뷰티가 유명하다는 거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지 그 아티스트 때문에 유명해진 거는 아니에요. 사실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아티스트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뒷받침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브랜드화 되다 보면 결국 그게 이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연예인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도 스타가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뷰티 서비스 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잘 이제 정부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문제다라고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뷰티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저희가 사실 개선 방안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이 아니라 뭐 수시로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나누고 막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개선될 거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뷰티 진흥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뷰티 진흥법이 만들어져서 정부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은 얼마든지 이거는 정말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K-뷰티는 어느 날 이게 한류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은데, 뷰티 진흥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이거를 좀 뷰티 진흥법을 만들어서 좀 해달라. 근데 이제 뷰티라고 하는 거는 꼭 뷰티 이런 메이크업만이 아니라 거기는 모델도 있고 패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뷰티도 있고 이런 서비스 직업군에 따라서 뭔가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특히 뷰티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서비스 직업군이. 그러니까 공중관리위생이라고 하는 그런 미용실의 업소법은 있어도 저희가 어떤 서비스 직업군에 관련된 그런 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된다. 빨리 법이 제정되고, 아니면 법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재단이 하나 만들어져서, 법을 만들기가 그러면은 재단 하나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라도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미니 좀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업계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뭐 자기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뭐 힘들 때마다 이걸 어떻게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나가느냐인데, 저희 시대만 해도 사실 직업군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정말 오래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배워놓고도 전공을 해놓고도 좀 힘들면 바로 또 다른 직업군을 찾고 이제 이렇게 직업군이 많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이 뷰티라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한 10년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내가 그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현장과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제가 우뚝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날개를 달고 여기저기서 이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니만큼 또 많은 또 어떤 쉽게 말하면 수입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갖고 정말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후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공모전에도 좀 공모를 해보고 근데 이제 내가 전문가가 되면은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럼 학생들을 지도하려면은 나도 공모전도 나가보고 나도 대회도 나가보고 또 나도 자격증도 많이 따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고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결국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나부터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직업군은 나이가 갈수록 들어갈수록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의 그런 어떤 존중받는 직업이니만큼 내가 젊었을 때 충분히 좀 자기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세대 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2회 하반기,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대회를 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걸 뭘 잘하고 그런 어떤 인력 개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잘한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시상금도 주고 상을 주고 또 기관장상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노동부 장관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장님 상이라든가 국회의장 상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뭔가 아 나도 여기서 내가 열심히 했던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학생들한테 기회도 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목적은 차세대 아티스트를 쉽게 말하면은 키워내는 그런 하나의 방식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기말고사를 보듯이 그 어떤 평가를 받듯이 내가 뷰티를 쭉 공부하면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회가 있어야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회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저 학생이 너무 잘하니까 저 학생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교광사가 길러지고 있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그때 뭐 자격증 사업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대회라든가 뭐 그러면서 서로 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국제 간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회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격증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국가 자격이 있고 민간 자격이 있고 사실은 또 공인 자격증도 있는데 저희 협회가 하는 건 민간 자격증이에요. 근데 그 민간 자격증도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한국자격검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부여받고 근데 등록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제출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허락을 받아야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이에요. 보통 민간 자격증도 개인이 하는 곳도 있어요. 개인이 하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그런 데보다 사단법인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그런 그 자격검정 그 연구원에서 이런 등록번호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협회를 잘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이제 국가 자격은 14가지가 있고 나머지가 뷰티는 너무 다양한데 국가 자격이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자격에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민간 자격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공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한 학기 끝나면은 그 과정에 맞는 자격증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컬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컬러 자격증도 있고 또 업스타일 자격증도 있고 또 메이크업도 뭐 국가에서 하는 거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문하는 그런 단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대에서 하는 거, 특수분장 뭐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그렇게 그리고 뭐 팔로잉 데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메이크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 하나하나의 자격증을 다 개발하다 보니까 뷰티 스타일리스트는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도 한 10개가 있어서 한 20개 정도가 자격증이 있고 제가 이 자격증을 꼭 왜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싶으냐면 세계적인 그 기구가 있어요. 시데스코라고. 스위스에서 한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전 세계인이 그 자격증을 보고 있어요. 민간 자격증이에요. 국가게 아니고. 근데 공신력이 있고 그 자격증을 따야만 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은 시데스코 출신이다. 시데스코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취업이 잘 되고 있고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도 그런 어떤 자격증을 세분화시켜서 자격증을 갖고 있었을 때 여기 협회 출신들은 여기에 자격증은 좀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자격증을 저는 만들고 싶고 또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